안녕하세요.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봐 드라마입니다. 미지의 서울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도 잘 안 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무너지는 날들이 계속된다고. 그리고 그런 실패와 혼란 속에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미래를 그리며 아파하고 누군가는 내일 없이 미지근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똑같은 얼굴로 다른 삶을 버텨내는 쌍둥이 자매처럼 우리도 매일 서로 다른 얼굴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잘 버텨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학창시절 미지는 단거리 달리기 천재로 주목받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은퇴하고 그때부터 인생도 같이 멈춰버렸습니다. 꿈도 계획도 미래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만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하루살이처럼 버티고 있는 지금. 미지는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며 자기계발 같은 말엔 아예 귀를 닫고 삽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살아낸 것에 안도할 뿐 그녀는 어쩌면 미래가 없는 미지입니다. 미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수술과 약물 치료로 일상이 채워졌고 그 일상은 그녀를 무덤덤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 완벽함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아파하고 말없이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말없이 가족의 빚을 혼자 갚아냅니다. 말없이 고생하는 미래와 말없이 모든 일을 떠안는 미지. 그들이 가족을 위해 감당하는 무게는 다르지만 그 고단함은 똑같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살아서 이 모양일까? 그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호수와 그의 어머니 연분홍의 제사상. 귀신이 싫어한다는 팥칼국수를 차리는 그들의 제사상은 어떤 예법보다도 더 삶에 가까운 죽음의 기념처럼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걸까? 그런 의미에서 팥칼국수는 가장 인간적인 제사의 모습이자 가장 개인적인 기억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아주 묘한 설정이 등장합니다. 미지와 호수.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아버지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지와 미래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 호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날 아버지를 추모하고 있다면 게다가 그날이 같다는 사실은 어쩌면 또 다른 연결고리를 예고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사람을 기리고 있다면 그 기원이 되는 존재 또한 같은 인물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말없이 흘리는 복선을 꽤나 진하게 남기는 작품이니까요. 앞으로의 전개 속에서 이 날짜의 의미, 그리고 제사상 위에 놓인 이름이 실제로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우린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두솔리로 내려가기 전 유미래가 유미지에게 당부했던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일도 드뭅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나가 아닌 척해야 하는 유미지. 그녀는 조심스러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점점 무너져갑니다. 결국 경계 대상 1호 최태건의 대비 서류를 덥석 받아들고 조심성 없던 그 한 걸음은 결국 유미지를 낯선 위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소금 세례와 조롱,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들은 그저 유미지를 경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유미래가 아니라는 본질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는지도요. 한편 유미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들에 밀려 흔들립니다. 청소 중 발견한 의자 하나에 거세게 반응한 한세진. 그가 유미래에게 쏟아낸 말들보다 그 말의 미래는 자신의 상처를 한세진에게 퍼부었는데 이 부분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미래의 사정을 다 아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는 한세진에게 의자를 찾아주고 보고서를 보내죠. 혹시 이 보고서가 그냥 농장 전략이 아니라 유미래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은 아닐까요? 그리고 피하려 했던 할머니 강월순. 자신을 유미지라고 속여 찾아간 자리에서 할머니는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그녀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도망쳤다고 울며 고백하는 손녀에게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은 이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깊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호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이었는지를. 그래서 그는 이 충고를 찾아가 묻습니다. 유미래랑 제가 동창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배치한 겁니까? 그리고 그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의뢰인은 피해 직원이 아니야. 우린 이기는 게 우선이야. 억울해하지도 마.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 말은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우리에겐 조직이 먼저다. 사람은 언제든 전략이 된다. 이호수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어났습니다. 2화의 마지막, 유미즈를 마주한 이호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넌 원래 마음에 뭐가 걸리면 신발에 돌 들어간 것처럼 군다고. 그 말 듣고 알았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잊고 있었구나. 이 장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불편함은 너의 오름이었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감각을 지우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며 정상이라는 이름에 나를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이호수는 그 순간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너 유미지지? 그 한마디는 마치 이호수가 그녀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처럼 다가옵니다. 유미지의 흔들림을 유일하게 감지한 사람이 가장 예상 밖의 인물, 이호수였다는 사실이 다음 회차의 커다란 변곡점을 예고하죠. 유미지의 정체를 눈치챈 이호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지켜줄 것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호수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너를 지켜주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 대신 매 순간 그의 선택은 유미지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그녀가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라며 조용히 옆에 서 있을 겁니다. 유미지의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한편 3일 예고편은 또 다른 폭풍의 눈을 예고했다. 한세진은 유미래가 정리한 창고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을 것 같던, 그래서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만 같던 그 창고가 마치 새 주인을 맞이하듯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분명 유미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을 터. 그녀는 왜 갑자기 이토록 철저하게 창고를 정리한 것일까? 단순한 변덕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흔적 지우기였을까? 때마침 등장한 송경구의 느끼한 추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튕겨? 로부터 유미래를 보호하려는 한세진의 단호한 눈빛에서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이 읽혔다. 그의 이런 행동은 유미래가 감추려는 비밀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송경구의 집요함이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 것일까? 어쩌면 한세진 역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유미래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은 아닐까? 유미진은 이호수의 냉철한 변호사 모드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시선이 자신의 가면을 꿰뚫고 들어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막혀 있습니다. 정체가 발각되는 순간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했죠.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마주친 박지훈, 유유진의 존재는 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호수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녀, 단순한 지인이라고 하기엔 유미진은 박지훈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박지훈은 유미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과거의 조각, 혹은 유미래와 숙명적으로 얽힌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추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이호수와 유미지, 그리고 유미래의 관계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 것인가? 결국 건물주 미팅이라는 명목하에 김로사의 건물로 향한 유미지. 그곳에서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한 눈빛의 김로사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땅 팔 생각 없어.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김로사의 목소리에는 거절 이상의 마치 경고와도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땅을 팔 의사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유미지, 혹은 유미지가 연기하는 누군가가 그 땅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 낡은 건물과 버려진 듯 한 땅 밑에는 김로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비밀, 혹은 사연이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비밀은 유미지와 유미래 두 사람의 뒤엉킨 운명의 실타래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김로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 사라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진심은 언젠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죠. 미지의 서울 3화에서는 그 진심들이 충돌하며 쌍둥이의 인생이 또 한 번 뒤집힐지 모릅니다. 과연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는 그냥 다 보는 그냥 다봐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